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뭐 반도체 전반적인 좀 악재가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급락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지금 삼성전자 투자 전략 그리고면서 이제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반등의 서막이 당겨오고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역대급 폭락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 8월 기점으로 전부 다 손실권에 진입을 하게 됐다.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뭐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전부 다 안 좋아지게 됐었는데 지금 사업 전 부분에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소송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안 당하려고 삼성전자를 달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게 핵심 부품 주문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뭐 2010년대부터 계속 애플이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껄끄러운 관계죠.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에게 너네 카피캣이다, 우리 핸드폰 디자인 도용했다, 그러면서 소송하고 삼성전자는 아니다, 너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양쪽으로 막 소송전이 진행이 돼서 애플이 뭐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LG이노텍 쪽으로 좀 많이 쓰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거 안 쓰고 이제 소니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이 소송 위험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늘려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현재 폴더블 폰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만 500만 대를 팔았는데 지금 이제 내후년까지 삼성전자보다 5배 이상을 폴더블 폰을 팔겠다. 2,500만 대를 팔아버리겠다.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혜가 지금 삼성전자의 독식이 예상이 되고 있겠고 애플이 지금부터 4년 동안 미국에다가 800조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나 인도로 뻗어 나갔었던 이런 공급망을 미국에다가 다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 공급망을 재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최악의 시기를 견디고요. 올해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D램이 이제 최근에 근원적인 경쟁력을 회복을 하게 됐죠. 일시 D램 양산 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이걸 기점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작년 재작년 실패했었던 HBM 납품까지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애플, 빅테크 쪽으로 파운드리 수주가 이어지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10년 전 같은 경우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 이제 원래 뭐 삼성전자처럼 그냥 세트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애플이 다른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사와 가지고 자기는 아이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됐었는데 실리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 쪽에 이제 뭐 PC
노트북, 뭐 패드, 아이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애플이 대박을 나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애플이 뭐 이 반도체를 개발을 해본 역량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게 되면서 파운드리 초기 과정에 있어서 이 반도체 설계를 삼성 파운드리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애플 쪽 많이 가져오게 됐었고, 근데 이제 애플이 배신 때리고 TSMC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뭐 애플이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최대 고객이었었던 퀄컴 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퀄컴의 최대 고객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죠.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삼성 쪽으로 했다가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TSMC로 다 가버리게 되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러한 그 파운드리 쪽의 점유율이 10%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바닥을 이제 찍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점유율이 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TSMC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를 제조해 줄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 망하면 안 되겠죠. 이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엑시노스 쪽에서도 좋은 그런 성능들이 나타나고 있겠다. 엑시노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체 반도체겠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S25 플래그십 역대 최대 판매량에다가 폴더블 폰이 지금 현재 대박이 나고 있다. 폴드 7이 완전 대박이 나고 있겠죠. 지금 글로벌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최근에 소송 우려에 삼성전자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애플이 이제 일본 소니가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망을 삼성전자로 다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권한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애플이 이제 미국 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지고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공급망 구축 계획에 삼성전자가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되고 있겠다. 삼성전자와 협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애플 쪽으로 부품들을 납품하기 위해서 협력사들이,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애플에게 핵심 기밀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다 빨아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IT 부품의 생태계를 키워서 압도적인 이 영업이익률을 확보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패널의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BOE 같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이 확보를 한 기밀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상 거의 뭐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겠죠. 이 기술적 지원 의혹이 나타나고 있겠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이 부분 특허 침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에게 납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참고 넘어가려다가 이 기술 침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소송을 걸었죠. 일단 애플에게 직접적으로 건 거는 아닌데 중국에다가 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허 삼성과 LG에 있다, 중국의 OLED 미국에다가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결국에 이거는 애플을 겨냥한 그런 조치로 볼 수가 있겠다. 너네 적당히 해라 애플, 지금 이거 우리 기밀을 다 빼가지고 우리가 왜 손해보게 하냐, 중국이 지금 이런 OLED 기술력 전혀 없었는데 지금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애플이 고속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폭스콘과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과 LG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서고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가 실적이 그대로 기여가 되겠죠. 트럼프 정부가 애플의 중국 공장의 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가 애플의 중국에 대한 이런 밀접한 관계들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펼치고 있는 이 소송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도 애플과 중국 기업들의 이런 파트너십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겠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을 상대로서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서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과징금을 맞아버릴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애플이 알았다, 안 한다 하면서 중국 쪽 그런 OLED 공급망, BOE 쪽으로 원래 아이폰의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공급 권한을 좀 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안 주고 알겠다, 삼성 거 쓰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좀 껄끄러운 관계였었던 삼성전자의 부품 같은 경우는 애플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삼성전자의 부품들을 쓰겠다, 폴더블 폰도 쓸 거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센서도 쓸 거고, 이미지 센서 쓰는 과정에서 파운드리를 돌리고 있겠죠.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애플이 폴더블 폰 판매 목표를 상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서 2026년에 1000만 대를 팔고 2027년에 2500만 대까지 팔겠다. 삼성 폴더블 폰이 작년에 500만 대를 판매를 했죠. 올해는 판매량이 최소 50% 이상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폴드 7이 정말 얇게 잘 나왔죠. 그래서 단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액정 자체도 접었다 피기 때문에 기존 바형 스마트폰보다 액정 크기도 커요. 크면은 당연히 디스플레이는 비싸지겠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깔아야 되고 초방막 강화 유리 같은 경우도 덮어야 되고 이런 추가 수익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원천 특허를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OLED 특허 소송 승소를 통해 가지고 중국 외에 폴더블 폰 시장 같은 경우는 싹쓸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애플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지금 독점 권한 확보가 되고 있겠다. 지금 그러면서 애플이 공식 자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협업하기 시작을 했다. 지금 현재 원래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기업이 일본의 소니죠. 소니의 쪽으로 독점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이번에 기술력이 미쳤습니다. 일명 하이브리드 셔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한 이미지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셔터 기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피사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롤링 셔터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출을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방향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그런 피사체가 찍히기는 하는데 만약에 뭐 선풍기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던가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던가 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찍히는 게 왜곡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선명하지 않게 나와요.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찍히기는 하는데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단점을 전부 다 보완을 한 하이브리드 셔터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적응을 시켜가지고 노이즈 수치를 절반 이상으로 낮추게 됐다. 그래서 엄청난 화질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 AP의 성능이 급반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게 되죠. 근데 최근에 벤치마크에서 이 내년 퀄컴 스냅드래곤과 성능을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차이가 한 30-40% 극심하게 났었는데 지금 이번 벤치마크에서 퀄컴 스냅드래곤과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는 엑시노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폴더폰 중에 플립 7에다가 이제 전량 탑재가 되게 됐었고, 내년에 S26에다가도 엑시노스 탑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의 2나노 파운드리 기술이 최초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에 이어가지고 엔비디아, 퀄컴까지 수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를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조가 된 엑시노스의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것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미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에 이어가지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지금 이제 확보가 되었죠. 이 이미지 센서 제조를 파운드리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 모바일 AP까지 애플의 지금 현재 원래 모바일 AP 협력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TSMC 독점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AP 쪽에서 수주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겠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도 플래그십 폰에서 폴더블 폰 그러면서 이제 그 저렴한 그런 핸드폰까지 지금 제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폴더블 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저렴한 좀 저가형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비싼 TSMC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충분히 협업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이 부분이 이미 이미지 센서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협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얇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죠. 한 5mm 정도밖에 안 된다. 스마트폰 두께가.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 S25 엣지가 출시가 되었죠. 엄청 얇게 나오게 되면서 핸드폰이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지금 이제 그 폼팩터 경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 7이 대박을 난 게 엄청나게 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폴더블 폰을 굉장히 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9월에 다음 주죠. 아이폰 지금 이제 17 여기서 플러스 모델을 없애고 에어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가 초박형,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된다. 결국에 이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P, D램, 낸드, 이미지 센서 같은 이런 반도체 패키징을 한 방에 확 줄여버리게 되는 이 패키징 두께를 축소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최적화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이 최적화 설계가 핵심 경쟁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제조를 하는 순간 이 패키징 두께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AP부터 D램, 낸드, 이미지 센서를 전부 다 자체 제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패키징까지 자기네들이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 대비해 가지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AP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낸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지 센서는 뭐 소니 거 썼다 지금 삼성전자로 땡겨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놓으니까 이걸 한 방에 반도체를 패키징으로 묶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까보면은 이 반도체 패키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이거를 줄여야 돼. 나머지는 이제 줄일 수 없는 부분, 뭐 배터리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 초슬림 패키징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파운드리 쪽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과 파운드리 쪽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 미국 패키징 공장 같은 경우도 첨단 패키징 이쪽으로 지금 현재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주요 투자 포인트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역경을 겪어오고 있었던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극대화되고 있겠다.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지금까지 갉아먹었었던 애플의 그런 행태들이 지금부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극대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찍어드린 코닉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핵심 수혜주 노란봉투법 수혜 나타나게 되면서 로봇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급등 강하게 나왔죠. 이런 종목들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40% 50% 급등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미있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타뿐만이 아니라 당일 실시간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함께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해당 이제 이 단타방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맨 아래 설명칸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올려놨어요. 아니면 이제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죠.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무료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들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투자자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